어떤 특정 국가나 그 사회의 격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고인을 어떻게 대하는가. 뭐 물론 유족들한테 운명전쟁 측은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점술가들이 출연한 서바이벌 형식의 프로그램이라는 얘기도 했고, 뭐 진짜로 이거를 다 설명을 했을까? 진짜 무속인데 49명이 나와서 다들 손 들고 차례대로 어떻게 죽었을 것 같고 어떻게 죽었을 것 같고 이런 거를 얘기하고 그 앞에 연예인 패널들이 보면서 우와 우와 하는 이 그림을 진짜로 설명을 했을까? 의심이 되는 거야. 고얀식당입니다. 하이. 서바이벌이 나오다 못해서 이제는 무당 서바이벌이 나왔어요. 운명전쟁 49라고 해가지고 JTBC에서 제작하고 디즈니 플러스에서 지금 방영을 하고 있는데, 어, 오늘 영상은 혹시나 뭐 점 보러 다니는 걸 좋아하시거나 무속신앙 이런 쪽에 관심이 많고 그것에 대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은 불편한 영상이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 생각을 말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일단은 무속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무속신앙? 우리나라의 전통신앙이라고 할 수도 있고 쉬쉬하지만 뭐 쉬쉬하지도 않아요. 몇 년 전에 좀 충격을 받았던 게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 몇 명이 인스타 스토리에 그런 걸 가끔 올리더라고요. 혹시 주변에 잘하는 뭐 점집이나 무당 아는 사람 있냐? 이런 거를 질문하는 인스타 스토리를 몇 개 봤어요. 그걸 보면서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런 데를 많이 가는구나. 그리고 가격을 알아보니까 싸지 않더라고요. 진짜 수십만 원은 당연한 단가였는데 그 당시에도. 그래서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런 무속신앙에 돈을 많이 쓰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네, 저는 크리스천이에요. 이렇게만 얘기해도 교회 다니는 놈이니까 당연히 무속신앙 이런 걸 싫어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완전히 그 종교라는 것, 절대자, 막 영적인 거, 이런 거를 아예 거부하시는 분들은 교회 다니는 새끼나 무속신앙이나 똑같이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저는 약간 굳이 따지면 리버럴한 편이거든요. 기독교인 중에서도. 애국 보수 기독교 보통 글로 요새 많이 엮이는데 그쪽은 절대 아니고, 또 기독교 쪽에서 완전 신비주의 방언 와랄랄랄랄라 하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이런 걸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쪽이랑도 조금 멀어요. 저는 약간 그냥 삶의 태도적 신앙 이런 걸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인데, 아무튼 그래서 기독교인이라서 뭐 무속신앙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랑 별개로 이 무속신앙, 지금 운명전쟁 49 거기에서 뭐 운명을 맞추고 이런 걸 해요. 그러면 그게 다 사기라고 생각을 하느냐? 아니요. 또 의외로 저는 그게 좀 진짜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분들이 저의 표현으로는 귀신이죠. 이제 귀신의 영을 빌려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애초에 영적인 세계를 아예 안 믿으면 제가 교회에 다닐 이유는 없겠죠. 영적 세계를 있다고 일단은 믿으니까 교회에 다니는 거고, 뭐 교회에 다니니까 그걸 믿는 건지, 아무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엔 이거는 가능하냐 마느냐를 믿는 게 아니라 이것에 의존하냐 마느냐에 대한 거야. 신앙과 종교의 문제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확신하는 거는 무속신앙에 의존했을 때 그 사람의 삶이 의로울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 신앙에서도 적어도 내가 믿는 신앙은 화를 피하고 복을 향하고 이런 것을 지향하는 쪽이 전혀 아니니까, 저 같은 경우는. 물론 뭐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막 이런 거를 되게 중요시하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뭐 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뭐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막 이런 것만 쫓아가면 그거랑 무속신앙은 사실 크게 결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제가 믿는 종교에서는 그 복을 쫓아가는 거, 뭐 화를 피하는 거, 이게 메인이 된 종교를 쫓아가는 것이 그 삶의 잣대를 정하는데 좋은 영향을 줄까 했을 때 주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무당 서바이벌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관심이 갔어요. 재밌네. 이젠 하다 못해 이런 걸 제작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곱씹다 보니까 이게 좋은 걸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송인들, 뭐 제작자들, PD들, 저는 그 방송업을 하시는 분들도 다 크리에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예술가적 기질이 있기 때문에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속에 그 의도와 목적성이 있어요.
진짜 난 돈만 보고 PD를 할 거야.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보통 PD 지망, 뭐 작가 지망, 연출 지망 이런 쪽은 자기가 원하는 그 이상적인 의도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최근에 흑백요리사가 엄청 터졌잖아요. 근데 그 흑백요리사의 제작진들이 흑백요리사를 만들 때 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침체된 외식업 시장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더 살아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여기에 대해서 좀 시니컬하신 분들은 뭐 씨발 지들 그냥 지들 돈 벌려고 하는 거지, 그냥 재밌어 보이니까 하는 거지, 뭔 외식업 시장이고 그래 막 착한 척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PD니까 연출자니까 당연히 기획자면 재밌어 보이는 걸 기획을 해야겠죠. 근데 그것을 기획함과 동시에 양심과 지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프로그램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에 이것이 도움이 될지 아니면 해가 될지, 전 이런 게 일종의 미디어 윤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어떤 프로그램이더라도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인을 위한 영상물을 만들더라도 뭔가 넘지 말아야 하는 선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흑백요리사의 제작진들은 이것이 재미도 재미겠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 침체된 외식업 시장을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좋은 의도가 있었고, 그 좋은 의도를 알아봤기 때문에 원에서도 많은 셰프들이 참가했고 또 원을 보고 투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참가했어요. 거기서 이제 최강록이라는 그 인물과 제작진의 정신이 딱딱딱딱 맞아서 최강록이란 인물의 정신을 완전히 녹아내는 편집을 한 거죠. 만약에 제작진이 진짜 돈만 보는 제작자, 정말 흥행만 보는 제작자였다면 저는 흑백요리사2의 연출이 그렇게 진정성 있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크리에이터들은 그 진정성이 프로그램에 녹여지고 그 진정성과 흥행성이 딱 맞닿아서 터질 때 예능임에도 걸작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 싱어게인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뭐가 재밌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미 데뷔는 했지만 숨어있는 가수들이 너무 많지 않을까?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들이 다시 빛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가 프로그램에 숨어있는 거고, 그런 숨어있는 의도와 진정성이 프로그램의 격을 높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좀 절여진, 뭐 어떤 직종이나 다 있죠. 밥벌이에 절여져서 그냥 이거 될 것 같은데, 이거 팔릴 것 같은데, 이거로만 생각하는 사람들과 이 방송을 방영했을 때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걸 생각하는 사람들과 전자와 후자가 있다면, 물론 후자의 정신이 이 프로그램이 사회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는 그 정신이 돈만 벌면 된다는 그 천민자본주의 속에서 빛이 바래지고 있긴 하지만 저는 진정성의 힘을 믿어요. 그리고 진정성이 들어가야지 진짜 명작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뭐 예능이든 드라마든 영화든 상관없이. 근데 운명전쟁 49를 봤을 때 그냥 하나 전제도 아니고 아젠다를 하나 깔고 가봅시다. 무속신앙이 판치는 나라는 망합니다. 예. 무속신앙이 메인으로 대두돼서 음지가 아닌 진짜 양지에서 성행하는 나라는 망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모두가 알잖아요. 만약에 무속신앙이라는 것이 양지로 나와서 뜨겁게 막 우리 선생님도 모시는 무당이 있고, 뭐 내가 따르는 팀장님도 모시는 무당이 있고, 이런 사회에 살고 싶으신가요? 뭐 아니라는 것쯤은 여태까지 우리나라의 지금 현대사만 보더라도 다 알 수 있죠. 최근에 있었던 모든 정치적 스캔들과 그런 것들이 다 무속신앙과 연관이 돼 있는 거니까. 각자 뒤에서 자기들이 전 보러 가고 뭐 이름 받아오고 뭐 풍수지리를 보고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국가적 대소사나 내가 속해 있는 팀의 팀장이 이 팀의 중요한 일을 뭐 무당한테 물어본다거나 이런 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인간의 본능이 아는 거죠. 이게 정식적으로 태양 아래서 성행하면 안 된다는 걸 인간의 본능이 아는 거예요, 이게. 제작진의 의도가 있었겠죠? 아니면 없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진짜 재밌겠다. 야, 무당들 나와서 싸운다. 재밌겠다. 그냥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특정한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무당이라는 사람들이 좀 더 각광받았으면 좋겠다. 무시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아무리 재미면 다 된다고 하는 예능판에서도 그냥 제가 곱씹어 봤을 때는 이 프로그램이 사회에 미칠 영향이 저는 그냥 별로일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닐 것 같다 생각해도 여러분들의 자유고요. 지금 인터넷에서 굉장히 화제가 된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첫 번째 미션이 고인의 사진, 생년월일, 사망일자 이거를 빵 보여주고
무속인들한테 이분의 사인을 맞춰라. 이게 미션이었어요. 이게 1화, 2화에 나오는 거의 제대로 된 첫 번째 미션이었어요. 사진 나오고서 방울 흔들고 카드하고 오방기 돌리고 다 해요. 그래서 맞춰요. 저는 맞출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아니 뭐 영적 세계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게. 근데 이게 맞추고 말고를 떠나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특정 국가나 그 사회의 격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전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어린이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 사회가 어린이를 어떻게 대하는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막 중세시대부터 산업혁명에서부터 지금 여전히 야만의 시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문명시대로 올라올 때까지 가장 높이 올라온 것 중에 하나가 어린이들의 인권이에요. 산업혁명 때만 해도 애들이 다 막 굴뚝 닦고 포탄 안에 닦고 거의 뭐 60년, 70년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의 인권이라는 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선진국이 될수록 어린이를 어떻게 대하는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방정환 선생님 같은 분들이 어린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게 사회가 얼마나 성숙되어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첫 번째 어린이를 어떻게 대하는가. 두 번째, 고인을 어떻게 대하는가. 특히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죽은 혹은 의로운 일을 하다가 죽은. 미국의 역사는 굉장히 짧습니다. 미국의 역사는 너무 짧아요. 500년도 안 돼요. 500년도. 근데 그 미국이 역사가 짧지만 자신들의 격을 올리기 위해서, 미국의 격을 올리기 위해서 선택한 한 가지 방법이 뭐냐 하면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은 사람들에 대한 압도적 지지와 예우를 만든 거예요. 참전용사라든지 군인이라든지 아니면 소방관들이라든지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은 Thank you for your service라고 하잖아요. 당연히 그들을 존경해야 된다는. 뭐 미군들의 전사자 예우 같은 건 유명하죠. 시신 운구할 때도 정말 최고의 예우로, 특히나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에 대한 예우도 좀 더 특별하고요. 나라를 위해 목숨을 잃은 사람들에 대한 예우를 최상으로 한다면 그들이 목숨을 바친 국가의 격도 동시에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엔 이거는 사회의 성숙도와 직결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운명전쟁 49의 첫 번째 미션에서 3명의 고인이 등장을 했어요. 첫 번째 분은 산악인이었고요. 두 번째 분은 이번에 지금 화제가 제일 되고 있는 소방관. 근데 세 번째 분도 사건 중에 목숨을 잃은 경찰관이셨어요. 사진이 빡 뜨고 뭐 무속인 분들이 뭘 하면서 뭘 맞추고 맞춰요. 그리고 거기 앉아있는 뭐 전현무를 비롯한 사회자? 그런 사람들이 운명의 서라는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책에는 고인분들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런 게 다 자세히 써있대요. 그래서 무속인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면 그 책과 가장 비슷하게 말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뭐 물론 유족들한테 운명전쟁 측은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당사자 본인 또는 가족 등 대표자나 사전협의와 설명을 다 했고 뭐 점술가들이 출연한 서바이벌 형식의 프로그램이라는 얘기도 했고 뭐 다 했대요. 근데 이제 이게 화제가 됐던 게 SNS에, 물론 이 SNS 댓글도 믿을 수는 없지만 뭐 고모랑 연락을 해봤는데 이런 프로그램인지 안내받지 못했다. 이 정도 프로그램인 줄 알았다면 우리는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댓글들이 달리면서 화제가 되는 거예요. 댓글의 진실성도 몰라요. 댓글이 진짜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운명전쟁 측은 안내를 했대요. 자, 그러면 이 사안은 사실 파악이 불가능하니까 제작진이 거짓말을 해서 썼냐 아니냐 이런 건 제껴두고 봅시다. 그러면 이게 성숙된 사회에서 죽음을 다루는, 특히나 소방관분이나 경찰관분이나 둘 다 나라를 위해서 의무를 다하다가 유니폼을 입고 목숨을 바쳐서 일종의 의인이죠. 그들의 죽음이 이런 식으로 소비될 만한 것이었나? 혹은 그 산악인 분까지도 이렇게 소비될 만한 죽음이라는 게 존재하는가? 제작진 입장은 뭐 대충 뭔지 알 것 같아요. 이거 방송을 보니까 그 소방관 미션 때 맞춘 무슨 도령이 맞춘 다음에 고를 좀 풀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나름 그 자신의 무속 그 안에서 뭔가 영혼을 위로하는 그런 행위를 해요. 아마 제작진 입장에서 그걸로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고인분들 이렇게라도 얼굴에 한번 비춰주면 좋겠죠. 이 정도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그냥 제 뇌피셜로 의심이 되는 거야.
진짜로 이거를 다 설명을 했을까? 진짜 무속인들 49명이 나와서 다들 손들고 차례대로 어떻게 죽었을 것 같고 어떻게 죽었을 것 같고 이런 거를 얘기하고 그 앞에 연예인 패널들이 보면서 우와 우와 하는 이 그림을 진짜로 설명을 했을까? 이렇게 디테일하게? 아닐 것 같거든요. 만약에 그러면 이거를 설명하고 유가족의 동의를 받았으면 그러면 이거는 보는 사람으로서 불편하면 그냥 자리를 고쳐 앉아 식으로 넘어가면 되는 일일까? 물론 뭐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근데 사회에서 이런 방향성의 프로그램은 당연히 도의적 윤리적 비판을 받는 것을 제작진들이 정말 몰랐을까? 아님 이런 것이 도의적 비판을 받을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걸까? 그들의 사회 인식 속에서는?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아마도 바이럴 예상했겠죠. 그니까 첫 번째 미션이 압도적으로 세요. 뒤에 보니까 그 정도로는 아니에요. 뒤에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예능적이에요. 막 돈벼락 날벼락. 어떤 사람은 벼락을 맞은 사람들과 뭐 로또 1등 맞은 사람을 같이 세워놓고 누가 돈벼락이고 누가 날벼락인가 맞춰라 이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아무런 도의적 문제가 없죠. 그냥 재밌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미션은 아니라는 거죠. 죽음을 사회가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이 사회가 보편적 인식 속에서 고인에게 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렇다고 이게 미국의 스탠딩 코미디처럼 모두가 광대가 돼서 거기서는 진짜 세게 하면 고인 드립도 치고 패드립도 치기는 합니다. 근데 무속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가벼운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이라고 합시다. 신을 모시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들이 모시고 있는 그 신의 능력이 단순히 프로그램에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사인을 맞추는데 사용하는 그런 신이면 그게 신인가? 라는 생각도 솔직히 드는 거예요. 그냥 결론적으로 말하면 너무 품위가 없는 방송이다. 뭐 어느 정도 진지한 맥을 가지고 죽음을 무겁게 다루는 척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해버리니까 좀 꺼림칙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제 생각은 이 정도입니다. 모르겠어요. 뭐 사람들마다 전혀 안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미션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무속신앙이 이렇게 메이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나왔을 때 '사회적 영향이 좋을까?'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꼰대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뭐 교회 다녀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좀 적어 주세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하네요. 그러면 빠이.